네, 학교 온 김에 아쉬워가지고 그 도스옙스키의 분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스옙스키가 가난한 사람들로 일약 문단의 스타가 된 다음에 이제 쓴 두 번째 작품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제 그 데뷔작이 빛나면은 두 번째 작품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첫 번째 작품에 이제 맞게 그거를 능가하는 작품을 써줘야 되는데 그 부담감도 이제 되게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담을 갖고 이제 쓴 거죠. 제목이 분신입니다. 분신인데요. 이게 완전 망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연구자들도 이 작품이 뭐야 후기작 위대한 도스옙스키를 여는 작품이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작품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이 작품을 쳐다도 보기가 싫었어요. 도스옙스키가 이 작품이 망해가지고 쳐다보기 싫었던 만큼이나 그러다가 이제 연구서에 이 챕터를 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에 제가 이제 다시금 이제 작품으로부터 아주 거리를 두고 다시금 이제 읽고서 번역본으로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이제 당연히 저기를 완전 죽도록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본 대조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일단 소설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일단 소설이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 이거를 읽는데요. 서경준 선생님 번역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번역이 좋아서.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키워드로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분열, 환상,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분신이니까. 근데 이 분신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내적인 분열, 조현병, 정신분열증 그걸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분신, 실제로 현실 세계에 분신이 나타났다로 볼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신이 나타났다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어지는 다음 주제 환상은 동화적인 환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분신이 나타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전자로 보면 그러니까 정신분열, 조현병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 분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이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 정신의학, 정신과학이 정신의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SF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거고 요컨대 이제 골리앗kin의 이 골리앗kin의 이 이상한 현상을 골리앗kin의 내적인 뭐야 분열의 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골리앗kin 큰 골리앗kin을 닮은 작은 골리앗kin이 나타난 걸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2번 주제 환상의 주제도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화적인 환상에서 과학적인 환상으로 가는 걸로. 왜냐면 이게 이제 문학사적으로도 뿌시킨의 스페이드 여왕 이후 그 다음에 고골의 코 광인일기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고골의 코하고 광인일기도 되게 이제 조잡하게 얘기를 하자면 코는 동화적인 환상이지만은 광인일기는 말하자면 의학적인 환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광기에 휩싸여서 이러저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투도 애매하긴 한데요. 외투가 이제 걸쳐져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귀신이 돼서 나타나고 뭐 외투를 뺏고 원한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어쨌건 동화적인 환상인 건데요. 그렇고 이제 뿌시킨의 스페이드 여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지만 동화적이고 이런 1차적인 의미의 환상에서 어쨌거나 이제 과학적인 현상으로 가는 걸로 즉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그로테스크한 사건을 동기화하는 방식,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과학적인 거에 이제 기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완전히 미쳐야 되는데 귀신을 볼 만큼 미쳐야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미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소설 재미가 없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이 소설은 작정을 하고 논문을 다시 쓰지만 쓰면서도 또 느낀 게 아 이건 정말 골로 가는 작품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계기.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가는 길은요. 곱고 솔직하며 오해하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저는 돌아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이바노비치 이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골리앗kin이 상태가 안 좋아서 소설 초반부터 의사를 만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원수 그것도 불구대춘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복수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초반부터 골리앗kin이 지나친 피해의식, 피해 망상증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망상증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조현병으로 갔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핍박 당한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왕따 당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골리앗기는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완전히 문자 그대로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피살 당한 것이다. 이 저기 베렌데이프 집에 갔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 날인가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자기를 닮은 사람이 와 있더라. 근데 다들 그렇게 예민해하지 않는데 골리앗끼만 예민해요. 저 말이죠. 가끔 그러니까 두 개의 물방울 같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쌍둥이가 가끔 있지요. 제가 말하던 게 바로 그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안톤 세토치킨, 그러니까 상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닮아서 새로운 직원이 진짜 내 분신 같다. 근데 이거를 그 상관은 굉장히 산문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렇군 정말 그렇구만 정말 그래 정말 놀랄 만큼 닮았구먼 자네 정말 잘도 알아맞혔네 그려 정말 두 사람을 착각할 수도 있겠구먼 아 정말 야곱 페트로비치 기적같이 닮았구먼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이건 환상이야 정말 완벽해 꼭 자네 같다 근데 일단 여기 인용문만 봐도 너무 문장을 못 썼잖아요 계속 단어가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골리앗끼는 자기 그 새로운 직원이 자기랑 너무 많이 닮았다 거의 자기의 분신이다라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를 되게 산문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더 이 사람한테 이제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식당에서 크로켓 여기 서경조 선생님이 크로켓이라고 번역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삐라쇼옥인데요 이제 그 영어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생기면 크로켓일 거예요 크로켓입니다 네. 만두 군만두 같이 이렇게 넓적한 만두인데 요거 이제 계산하려는데 예를 들자면 골리앗끼는 한 개인가 먹었는데 11개 먹었다고 저 사람 먹은 것까지 이제 내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어나는 해프닝들도 거의 고골식으로 해서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인물이 그 느끼는 어떤 열등감, 이 피해망상 그런 거 위주로 심리주의 측면에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분열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챕터에서는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환상이라는 시학적인 측면에 이제 기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재미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 소설의 중간에서 흠뻑 젖어 추위에 떨는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꼬리와 귀를 바싹 붙이고 어느새 골리앗낀 씨 옆에 따라붙어 서둘러 달리면서 이따금 겁먹은 듯한 눈으로 가끔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골리앗낀 씨를 흘끼들끼 쳐다보았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득한 상념 하나가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기억 하나가 지금 그의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와 망치로 치듯 머리를 울려 그를 화나게 했고 도무지 떨어져 나가려 들질 않았다. 에이 더러운 개새끼야. 사바초온까. 여기를 보면은 이게 그 비 오는 날 되게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비가 내릴 것 같은 되게 그런 희끄무레한 날씨에 골리앗끼니 바깥에 지금 있거든요. 다리에서 이렇게 강을 보면서 이렇게 있던가 이런데 강물도 지금 이렇게 되게 희뿌옇고 막 거무스름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강아지를 보자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회상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파우스트인데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대의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검정개가 나타나고 검정 삽살개가 그 다음에 이제 파우스트가 뭐예요?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검정개를 보니까 그 스토리가 이제 회상이 되고, 네, 회상이 되고, 저 개가 뭔가를 불러오겠지. 그럼 이제 그게 분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 누구야? 이 골리앗끼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려서 쓴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학적인 어떤 공부 그거를 이제 자기 소설 속에 활용하고 싶은 그 욕구가 물론 당연히 컸겠죠. 근데 그게 조금 노골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요 부분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서사시의 주인공은 이게 이제 골리앗끼인데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외투와 모자도 벗지 않은 채 복도를 걸어 들어가 자기 방 문턱에 벼락 맞은 사람처럼 멈춰섰다.
두려워하고 예측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었다. 머리카락은 온통 쭈뼛었고 공포로 인해 아무 감각도 없이 그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 귀신은 이제 밤손님의 정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만 것이다. 그의 손님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 골리앗 낀 자신이었다. 다만 다른 골리앗 귀신.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면에서 똑같은 그의 분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분신이란 소설은, 분신이란 단어가 소설 속에 직접 나와요. 한번 이렇게 디바인이 이게 나오는데 이거부터도 일단은 좀 이제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를 편지를 썼네 말았네 붙였네 말았네,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끼니 꾸는 꿈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거위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분신 테마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골리앗 귀시가 그 올스피 이바노비치 베렌데예프, 자기 은인이자 상관인 집에 이제 이렇게 방문이라기보다는 몰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골리앗 귀시를 붙잡아서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신병동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 크리스찬 이바노비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 나와서 너는 장작, 등불, 하인까지 달린 관사를 받게 되는데 너한테는 그것도 과분해.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처럼 이제 이걸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뭐야, 이 광기에 이제 휩싸여 가지고 조만간 파멸하리라는 거를 이제 주인공도 예감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이게 환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묘사되는 방식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시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보지만 사실은 환상이라기보다는 말 안 되는 웃긴 방식이 더 맞을 정도로, 사실 그 실제로 쓰인 방식을 보면은 되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이제 그 골치 아픈 문제 많은 작품이 나왔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